안녕하세요, 닥터케이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닌텐도 스위치 스타일의 태블릿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스위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항상 고민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제가 원하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스위치 본체와 조이콘을 두 개를 같이 보관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뒷면은 이렇게 게임 칩 보관함과 함께 이렇게 거치를 할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조이콘으로는 짭 조이콘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이콘의 경우에는 자, 이렇게 타입C USB가 들어가서 유선으로도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두 개를 유선으로 연결해서 조이콘을 통합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은 윈도우즈에서 충분히 닌텐도 스위치처럼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부에 들어갈 제품은 바로 라떼판다 4기가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왕에 조이콘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색상도 조금 짝퉁이라서 애매하고, 그래서 기왕 하는 거 한번 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행을 했던 모동숲 스타일의 조이콘으로 도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페인트집에 한번 찾아가 봤는데 맞는 색깔을 찾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색깔이 사실 도착해도 모동숲 조이콘 색깔과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자동차 색깔이 비슷한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자동차에 카 페인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동물의 숲 컨트롤러와 비슷한 색깔을 한번 내보기 위해서 도색을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종이 박스로 도색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카 페인트가 되겠습니다. 과연 어떤 색이 나올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자, 그럼 이제 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도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틀 정도를 건조를 했는데 장마철이라 그런지 건조가 다 된 것 같은데도 제가 건드리다가 살짝 건드렸는데 이렇게 흠집도 나고,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문도 살짝 남았습니다. 그거 외에는 제가 보기엔 잘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오리지널과 비교를 해보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자, 이제 컨트롤러가 완성이 되었고 라떼 판다와 함께 자, 이렇게 7인치 LCD와 터치 스크린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케이스에 이 배터리를 추가해서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번 추가해 보면서 제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설치했었더니 USB 허브가 고장이 나서 다른 허브로 교체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이게 더 낫네요. 이 허브의 경우는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혹시나 나중에 여기 컨트롤러랑 부딪힐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뭐 이쪽으로 공간을 더 확장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도 또 다른 기판을 하나 놓을 수가 있어서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뒤쪽은 이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USB DAC입니다. 기판이 조금 더 길어서 오디오 잭이 밑에까지 닿았으면 좋았을 텐데 닿질 않아서 이것도 연장을 할 텐데 이 위쪽으로 연장해서 빼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쪽에 배터리와 전원 작업만 해주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어폰 잭을 제거를 했는데 여기 패턴이 나갔습니다. 망했네요. 패턴이 나가서 이 이어폰 기능은 사용을 못할 것 같고, 휴대용 기기인데 또 이어폰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USB 닥을 추가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7V를 5V 2A로 승합 보드를 통해서 승합을 하였는데 이것이 작동하지 않아서
5V 4A짜리 스텝업 모듈을 다시 재장착을 하였습니다. 부팅을 해보겠습니다. 네, 부팅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조선 노트북을 라떼 판다로 만들었었는데 그때는 12V 배터리를 만들어서 5V로 스텝 다운을 해서 사용했을 때는 잘 되었는데 스텝업을 하는 경우에는 아마 전력 부족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12V를 장착을 하려면 또 배터리를 구매해야 되겠고 구조도 또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네, 참 난관입니다. 일단 배터리를 주문했고 배터리가 오기 전까지 또 뭐 남은 작업들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테스트 결과 부팅도 잘 됩니다. 일단 이번 제작에서는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첫 번째로는 맨 처음에 달았던 허브가 테스트 중에 고장이 났고, 또 그리고 이쪽에 이어폰 단자도 패턴이 제거가 되어서 쓸 수 없게 되었고, 또 5V를 승합한 것이 작동이 되지 않아서 배터리를 또 12V로 이렇게 교체하는 등 하여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짭 조이콘이 실제 조이콘보다 0.5mm 정도가 더 큽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달아야 되는데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떠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뭐 지금은 어렵겠지만 나중에 이것을 정식 조이콘으로 바꾸게 되면은 다시 한번 작업을 또 해서 이 안쪽으로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들어가게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보강을 해 주었고, 그리고 뭐 일단은 강력하게 접착은 하지 않을 거고, 나중을 위해서 뭐 양면 테이프 등으로 일단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고정해 놓고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스플레이를 장착하고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켜보겠습니다. 위아래가 반대로 나오는 것은 원래 케이블이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기판하고 위치가 맞지 않아서 제가 거꾸로 했습니다. 이거는 뭐 설정에 들어가서 조정해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윈도우즈 10을 태블릿 모드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기 때문에 우선 태블릿 모드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뭐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할 때는 태블릿 모드를 끄고 이렇게 뭐 데스크톱 모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성능은 라즈베리 파이 4보다 조금 더 앞선 정도, 하지만 이게 윈도우즈이기 때문에 활용도 면에서는 정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앱들도 사용할 수 있고. 유튜브 실행은 큰 무리 없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조이콘 두 개를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아쉽게도 또 그것도 조이콘을 하나의 조이패드로 인식하게 해주는 앱이 있는데, 조이콘 드라이버라는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정품 조이콘에만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이패드 하나만을 인식하는데, 예를 들어서 엑스박스 패드 같은 것을 지원하는 윈도우즈 게임은 지금 현재로서는 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제가 뭐 버전 2를 만들게 되면 여기다가 정식 조이콘을 넣어서 그때 다시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조이패드를 따로따로 입력을 해도 하나로 입력되는 그런 에뮬레이터들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SP의 경우에는 조이패드를 각각 따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성능이 이게 라떼 판다가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PSP 정도는 뭐 게이밍 성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약간 아쉽습니다. 성능이 뭐 PSP가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돌핀도 뭐 깔아봤는데 돌핀도 뭐 그렇게 성능은 좋지가 않습니다.
네, 돌핀까지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드림캐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캐스트의 경우는 조이콘을 한 개밖에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외부 조이스틱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림캐스트 게임을 하니까 정말 라즈베리 파이 4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 이 체리 트레일로 나온 태블릿을 쓸 때는 그렇게 느린 걸 몰랐었는데 지금 쓰니까 정말 상당히 느린 것 같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4보다도 느릴 정도니 네, 고전 게임의 경우에는 코인옵스를 통해서 잘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스캔라인 효과가 들어가서도 별다른 성능의 저하는 없었습니다. 자, 윈도우즈 태블릿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래도 윈도우즈 게임은 한번 해봐야 되겠죠? 셋을 시작하세요. 셋, 둘, 하나. 아니, 어서 좀 도와주게. 뭐든 행운을 비네. 나도 행운을 비네, 고든. 이제 시작해볼까? 즐거운 여행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하기를 빌겠네. 마지막이야. 저게 뭐야? 왜 그래? 박사님이 하기는 그 끔찍한 괴물이잖아. 그만해. 헨리, 나와주세요. 가만히 같이 있다면 편히 좀 버리세요. 이게 도대체 뭐야? 자네 로건이가 어떻게 여기 들어왔지? 자, 지금까지 라떼 판다를 이용해서 닌텐도 스위치 스타일로 만들어본 윈도우즈 태블릿이었습니다. 라떼 판다의 성능이 조금 아쉽지만 터치도 되고 윈도우즈도 되기 때문에 활용성이 매우 높은 태블릿이 되겠습니다. 라떼 판다 알파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형 라떼 판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단자들을 제거한 뒤에 간신히 넣을 수 있었는데 조금 성능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HDMI를 통해서 외부 디스플레이도 사용할 수 있고
네, 이렇게 스탠드 형식으로 키보드를 놓고 작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게임기들과는 달리 그래도 잘 사용하면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보기에도 좋고 이 화질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는 0.5W 스피커를 넣었는데 테스트 도중에 찢어지는 소리가 많이 나고 고음이 깨져서 1W 스피커를 양쪽에 넣었는데 그래서 사운드도 뭐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배터리도 뭐 용량이 2000A라서 이게 사용 시간이 아주 짧진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 라떼 판다 자체가 라즈베리 파이 4의 거의 3배 정도의 전력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지금 한 2시간 정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아직 뭐 꺼지진 않는 거 보니까 2시간 이상은 가는 것 같습니다. 화질도 좋고 사운드도 좋기 때문에 스탠드도 있고, 그래서 뭐 가볍게 영화 감상하거나 간단한 고전 게임 즐기기에는 아주 제격인 것 같습니다. 드림캐스트 정도, 그리고 그 이하의 게임들을 즐기고, 그리고 넷플릭스, 유튜브 뭐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는 뭐 모니터에 연결해서 글을 쓴다던가 뭐 워드 프로세서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용도의 태블릿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디 가지고 나가도 상당히 주목받을 것 같은 그런 외모긴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거의 뭐 2주 넘게 제작을 했었던 닌텐도 스위치 스타일 윈도우 태블릿이었습니다. 아직도 살짝 아쉬운 점, 뭐 이런 위에 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조이콘을 정품으로 바꾼다던가 해서 좀 더 완벽한 버전 2로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닌텐도 스위치 스타일의 윈도우 태블릿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고 알찬 정보와 함께 이 닌텐도 스위치 태블릿처럼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